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려요. 전 세계가 미국에게 매년 막대한 돈을 주고 빌려 써야만 했던 기술이 있습니다. 한 달 사용료가 무려 4천만 원이었는데요. 부담스러운 사용료지만 꼭 필요한 기술이다 보니 전 세계 기업과 연구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그들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해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들이 한국보다 더 열광했기 때문인데요. 개발은 우리나라가 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더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유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전자제품들은 무진장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 검색, 전화, 문자, 사진 촬영은 기본.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궁무진하게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까지 똑똑해지는 중입니다. 냉장고로 고사양 게임도 돌릴 수 있고 자동차는 알아서 운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제품들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장 장치의 발전이 있는데요.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 및 데이터 저장 장치, HDD와 SSD.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장 장치로 HDD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HDD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자기 디스크를 이용한 SSD가 개발되면서 HDD에서 SSD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SD의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NVMe 컨트롤러라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ICT 분야 기업들은 NVMe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각자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는 기업들과 한정된 연구비로 연구해야 하는 대학과 연구소들은 자체 IP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기업의 것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IP를 가진 기업들이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당연했는데요. 이런 IP 하나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IP를 공개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부 제공, 그리고 사용료가 한 달에 약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IP 수정을 하기 위해선 단일 소스 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단일 소스 코드는 복사만 약 1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야 이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도 제품을 위해 구매해서 사용하지만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NVMe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꽁꽁 감추고 이리도 비싼 걸까요? 기존의 HDD는 SATA 인터페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SSD에 사용하니까 속도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NVMe였습니다. SATA는 데이터를 한 줄로 들어오게 한다면 NVMe는 여러 줄로 세워서 처리하니까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NVMe는 SATA보다 무려 6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제품이 SSD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SD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NVMe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전 세계 ICT 분야 기업들이 NVMe IP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2020년 한국 카이스트의 정명수 교수의 연구팀이 NVMe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해냈습니다. 오픈 익스프레스, 데이터 병렬, 입출력 처리를 순수 하드웨어로 구현해내면서 인텔의 고성능 SSD인 옵테인보다 2배 이상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명수 교수의 연구팀은 오픈 익스프레스의 실제 성능 평가를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개발된 시제품과 인텔의 옵텐을 비교했을 때 레이턴시는 68% 짧았으며 대역폭은 76% 높았습니다. 정명수 교수님의 연구팀이 정말 엄청난 거 개발해냈구나 이 사실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도입부에 말했듯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대학과 연구소들이 한국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정명수 교수의 연구팀이 이걸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이 한 달에 4천만 원씩 받으면서 제공했던 NVMe 컨트롤러를 정명수 교수팀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들에게 교양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만 가지던 NVMe 컨트롤러를 이젠 대학과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장치 시스템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부만 공개하고도 매달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기술인데 이렇게 돈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을 위해 무료 나눔을 선택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요. 그런데 정명수 교수와 연구팀의 놀라운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인 2021년에는 비휘발성 메모리와 소저 지연 SSD를 하나의 메모리로 통합하는 기술인 MOS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모리 슬롯당 테라바이트 수준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면서 디램과 유사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인텔 옵테인 메모리 대비 슬롯당 4배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가진 것인데요. 기존에도 OS의 도움 없이 비휘발성 메모리에 CPU가 직접 접근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대안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와 메모리 드라이브 기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들은 OS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MOS 기술은 옵테인 연구 메모리보다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는 110% 향상되었고 에너지 소모량은 45%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로 그동안 일부 해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던 미래 연구 메모리 기술을 한국이 우위 선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원 공급 없이 동작을 유지하는 컴퓨터 라이트 PC를 개발해냈습니다. 라이트 PC는 전원이 꺼지는 순간 모든 정보가 시간이 멈춘 듯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전원이 들어오면 재부팅 없이 바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편집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여러분도 컨트롤 S를 잊고 있다가 몇 시간 작업을 한순간 날려본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라이트 PC는 어떻게 데이터가 안 날아가는 걸까요? 기존의 컴퓨터는 디램이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램은 휘발성 메모리이죠. 그렇다 보니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도 같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비휘발성 메모리인 인텔 옵테인 등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영구 저장할 수 있지만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명수 교수님의 팀이 만든 라이트 PC는 비휘발성 메모리 P램을 기반으로 한 모든 프로그램 실행 상태와 데이터 전환 없이 비휘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서, 메모리 컨트롤러, 운영 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컴퓨터 대비 최대 8배 큰 메모리와 4.3배 빠른 응용 실행, DC 3%의 전력 소모 절감 등의 성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비휘발성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컴퓨팅의 저전력 운영을 통해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화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고 차량,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장치 등의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화해 초연결 사회를 이루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이트 PC의 기술이 적용된 컴퓨터가 하루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연구 성과들이 계속 나와 미래 기술에도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